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럼 한번 물에 넣은 각설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각설탕을 물에 넣은 직후 무엇을 관찰할 수가 있나요? 네, 각설탕에서 거품이 생겨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품과 함께 아지랑이 같은 것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 각설탕 모습도 어떻게 되나요? 어, 조금 전에 컸었던 각설탕이 지금은 작은 설탕가루로 부서진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지랑이 같은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입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 각설탕이 변한 모습 어떤가요? 네, 작은 설탕가루가 물에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네요. 예, 투명한 설탕물만이 보이게 됩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각설탕이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진 설탕은 더 작은 설탕으로 나뉘어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3차시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설탕이 물에 용해될 때의 변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물이 필요하고요. 비커, 각설탕, 시약포지, 전자저울, 유리막대가 필요합니다. 물은 이제 비커에 담아서 각설탕을 녹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약포지 각설탕을 담기 위한 게 되겠고요. 전자저울 무게를 재야 되겠죠. 그리고 유리막대 우리 유리막대로 각설탕 용해를 유리막대로 저어서 각설탕 용해를 쉽게 식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까요? 용해되기 전과 용해되기 후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 각설탕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라졌네?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설탕은 보이지 않지만 무게는 같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설탕 무게가 더해지니까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 각자 한번 예상해보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나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실험 관찰 39쪽에 예상을 적으면 됩니다. 무게 변화 어떻게 됐을지. 그러면 지금부터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한번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실험 방법 보면서 실험 결과까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측정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비커에 물을 80ml 정도 이렇게 담습니다. 비커 같은 경우는 유리 비커를 사용할 경우 유리는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야 되겠죠. 다음으로 비커와 씨앗 포지 위에 놓인 각설탕을 전자저울에 함께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여기에서 각설탕은 씨앗 포지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게 측정하기 전에 이 전자저울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다들 알죠? 예, 0점 단추 눌러서 꼭 0점을 맞춘 후에 무게를 재도록 합니다. 지금 이 무게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의 무게가 되겠죠. 이렇게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다음으로 각설탕을 물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우리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큰 각설탕이 작은 설탕가루로 나뉘어지고 결국 물에 섞여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설탕이 용해되는 시간이 좀 단축되고요. 각설탕이 부스러져서 바닥에 깔리면 유리막대로 저어서 완전히 용해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각설탕이 다 용해가 되면 설탕 용액이 담긴 비커와 빈 씨앗 포지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이것은 각설탕이 용해된 후의 무게가 되겠죠. 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측정한 값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 39쪽이고요. 용해되기 전 몇 g이었냐면 142g이었습니다. 그리고 용해된 후를 살펴봤더니 용해된 후의 무게도 142g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 무게가 같다는 것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 실험 도중에 증발하는 물이나 아니면 유리막대로 저을 때 유리막대에 물이 묻어가지고 각설탕이 용해된 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각설탕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죠? 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해 전후의 무게가 같은 까닭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어떻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물에 넣은 각설탕이 작은 설탕 입자로 변해서 아지랑이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까닭은 물에 완전히 용해된 각설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서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서 용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실험 결과와 같이 나타난 까닭 이제는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해 전 후의 무게가 같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해 전후의 물질의 무게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에 용해된 물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추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각설탕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남아있다는 것 우리 알 수가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